네, 안녕하세요. 케어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 기사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거는 비시즈 하우징 마켓 2024년에 리바운드 한다.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한다. 그렇게 이제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 전망이 2024년에 가격이 상승하는 것뿐만 아니라 2025년에는 비시즈 평균 가격, 그러니까 전체 평균 가격이 1밀리언을 넘을 거다. 100만 달러가 넘을 거다.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BC주 평균 가격 얼마야? 깜짝 놀라긴 했어요, 사실은. 이 보고서는 센트럴 원 이코노믹스라는 데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는데 일단은 하우징 이제 셀 볼륨, 트레이드 하는 거죠. 이제 그런 판매되는 것들이 작년에는 2021년에 비해서 35%나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죠. 2021년 거의 미친 시장을 지나서 2022년에 좀 판매량이 확 줄면서 이자가 굉장히 막 미친 듯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다가 올해는 뭐 좀 여전히 떨어지긴 했지만 5%를 확 줄었죠. 그래서 2024년에는 이게 다시 또 뭐 12%또 오를 거다. 그래서 2025년에는 그 거래량이 14%가 오를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굉장히 파지티브한 거고 2023년 지금 7월이니까 내년에 확실히 반등이 된다는 건데 올해도 어떤 하락세가 굉장히 많이 멈추는 거죠. 그래서 BC주 집 가격이 2.7%가 평균적으로 떨어졌대요. 그래서 평균 가격이 97만 불이에요. 2023년에. 그러니까 올해 BC주 평균 가격이 깜짝 놀랐어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그래서 따로 조사를 해봤는데 여전히 통계 그런 전문 기관에서도 2022년에 BC주 평균 가격이 99만 7천 달러래요. 그래서 맞구나 세상에. 그래서 와 우리가 제가 학창 시절에도 뭐 많이 듣는 얘기, 야 니네는 우리 반의 평균을 깎아먹는 애들이야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자랐는데 와 여기서도 내가 BC주 평균을 깎아먹고 있구나 지금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BC주 저는 이제 밴쿠버시가 막 소위 말해서 이제 밀리언 달러 시티로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평균 가격이 밴쿠버는 이제 100만 달러 무조건 넘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 BC주 전체가 지금 100만 달러를 2025년에는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 그때는 와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제가 이제 물론 제가 갖고 있는 뭐 콘도까지 총 자산 합하면 근데 그런 순자산이 안 되겠네요 또 그죠? 왜냐면 사채를 썼으니까 100% 거의 뭐 지금 100%까지는 아니지만 그리고 상당수가 이제 비추로 되어 있는 자산이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결국은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으로 집값은 돌아가기 않을 것 같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특히나 막 2017년 집값 돌아간다. 2018년 집값 돌아간다 이런 유튜브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유튜브에서 출연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근데 여기도 이제 그런 거 기대하시는 분도 있긴 있을 텐데 그러지 않을 것 같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어들이 그러니까 이자가 막 오르면서 좀 뭐라 표현해야 되나 주저주저 하는 건 있겠지. 근데 늘 얘기 많이 나왔던 거라 지금 이게 파퓰레이션이 지금 굉장히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집을 살려고 대기한 사람, 집값 좀 떨어지겠지 대기한 사람들이 집을 조금 사고 있어서 집값이 떨어지면 그게 바로 기회가 되는 거죠. 특히는 이민자들이 막 오고 있고 또 부자들이 많아요. 또 BC주는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또 투자하면서 사들어오고 그래서 집값 떨어지기가 참 쉽지 않은 곳인 것 같고요. 그래서 2024년에는 분명히 이제 반등이 올 거다. 2025년에는 그래서 확실한 가격 상승이 나와서 BC주 전체 평균 가격이 100만 달러를 넘어설 거다. 이게 뭐 좋은 소식인지 안 좋은 소식인지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저는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산이 오르니까 기분 좋죠. 기본적으로.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애들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솔직하게는 그냥 이 정도 집값이 유지되면 좋겠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살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죠? 너무 비싸지면 또 사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2023년에도 그 중앙은행이 캐나다 중앙은행이 인터레스트를 좀 포즈했죠. 딱 그랬더니 벌써 가격이 확 상승하기 시작하고 거래량 확 늘었잖아요. 조금씩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2024년에는 아무래도 금리도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인구도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여기도 또 나오지만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 주택 경기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조금 위로 올린 건 대단하지만 새로 주택 착공이 쉽지 않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이런 자료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MLA라는 어떤 뉴스 그럼 모아서 해주는 기관이 부동산 뉴스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니까 이건 큰 것만 보면 됩니다. 프리세일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준공이 얼마나 되는지를 대체적으로 2분기 준공이 얼마나 되는지를 이제 해놓은 건데, 야, 세일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프리세일 미친 듯이 뭐 지금 BC주에서 발표한 거는 미친 듯이 팔렸다 이런 표현도 나왔어요. 어떤 기사에서는 제가 찾아놓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 프리세일이. 왜냐하면 지금 제 주변에 같이 일하는 한국 사람 아닌데 주변에도 집을 못 사서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돈을 많이 모으진 못했는데 프리세일이면 적은 돈 들여서 일단 계약하고 그 사이에 또 미친 듯이 또 열심히 저축하고, 그죠? 저축할 보니까 그 집은 인컴 소스가 4명이나 돼요. 자기 벌고 남편 벌고 딸 벌고 아들 벌고, 근데도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그리고 반지하 살아서 위 소음, 층간 소음, 그리고 반지하고 집은 되게 좋은데 반지하라서 세탁기가 없대요. 그러니까 내 식구 세탁을 매번 주말마다 그 가방에 매가지고 또 그 런더리 하는 데 있잖아요. 코인 런더리 하는 데 가서 그 하는데 또 1시간 뭐 2시간 걸리잖아요. 또 또 세탁 드라이까지 하려고 그러면, 그죠? 주변 뭐 돈다고 하긴 하지만 얼마나 지겹습니까 그 순간이, 그죠? 우리 헐리우드 무비 보면 맨날 그 코인 세탁기 이상한 애들 헤드폰 끼고 막 춤추면서 노래 부르고 거기 사건 사고 날 좀 그렇잖아요. 늘 그런 그 남이 쓰는 세탁기도 같이 써야 되고. 나는 상관없는데 여자들은 그런 거 좀 민감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그래서 좀 얘기를 해줬죠. 프리세일 사라. 근데 프리세일에 대한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무 지식이 없더라고요, 정말. 미미 놓은 지 거의 20년 가까이 됐는데 안타까운 거죠, 그죠? 남편도 왜 이렇게 관심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인컴이 4개면 그리고 첫 집이면 꼭 20% 30%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10% 내서 온 네 가지 똘똘 뭉쳐져. 그 와중에 또 딸은 공부를 또 잘해서 간호사가 돼서 RN 된 것 같아요. 돼서 지긋지긋할 거잖아요. 그 집을 나가겠대요. 그래서 절대 나가게 하지 마라. 무릎 꿇고 울면서 나가지 못 나가게 해라. 집 살 때까지 제발 얘기했는데 뭐 잘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해도 돼요. 그 딸도 여기 와서 이민 와서 공부 열심히 해서 뭐 간호사가 됐는데 거기서 반지하에서 얼마나 지긋지긋했겠어요. 뭐 층간 소음이며 또 빨래해야 되고 그 또 집안 식구들이랑 젊은 나이인데 집안 식구들이랑 사는 것도 짜증 나잖아요. 짜증 날 나이잖아요. 그죠? 잔소리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나 돈 많이 버니까 이제 나가 살자. 안타깝긴 하지만 뭐 잘 되길 생각하고, 어쨌든 다 본론으로 들어와서, 근데 프로젝트가 지금 무려 31%나 떨어졌어요. 지금 새로운 프로젝트가. 그리고 프리세일 유닛도 지금 떨어진 왜 올라가고 떨어지고 지금 정확하게 어쨌든 중요한 거는 프로젝트가 런칭이 지금 확 줄었다. 엄청나게 줄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런칭 자체가 떨어지니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면은 콘크리트, 이게 하이라이즈가 사실 많이 지어져야 되는데 이게 무려 34%나 줄었어요. 그리고 우드 프레임, 로우 라이즈 콘도도 무려 거의 40% 가까이 줄었어요. 그리고 타운홈도 무려 61.8%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다 줄었는데 콘크리트가 그나마 좀 덜 줄었네. 그러니 할세 이게 제일 많이 늘어나야 돼. 사람들 말에는 이제 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 참 경기가, 근데 경기는 근데 또 침체하고 있어요. 보니까 우리가 경기 침체 많이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이 그래프가 제 얼굴에 가리시면 안 되는데, 네, 여기 보이죠, 여기는. 그러니까 지금 일단 2023년 6월 달에는 1.4%, 5월 달에는 1.6% GDP 성장률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졌어도 성장은 꾸준히 되고 있습니다. 근데 1.6%에서 1.4%또 줄었어요. 물론 아주 서서히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확연히 꺾이는 게 보이죠. 팬데믹 직후에 부양해서 엄청 올렸다가 이게 두두두두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팬데믹 전까지도 안 떨어지긴 했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유지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 처음에 보고서에서도 말하기를, 제가 깜빡하고 얘기 안 한 건데, 경착륙, 그러니까 경기가 연착륙 될 것 같다. 경착륙까지 되지 않을 것 같고, 집값도 그래서 떨어져도 크게 떨어질 것 같지 않다. 지금 거래량도 지금 많이 회복된 상태이긴 하고, 작년에 비해서 이게 2023년에 많이 회복되고 또 2025년에 많이 회복이 돼서 결국은 BC주는 100만 달러 주택 시대가 열린다. 그때 되면 제가 사는 집도 100만 달러가 넘기를 또 소원을 해보긴 합니다. 두 가지 마음이 늘
올라서 기분이 좋고 올라서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또 사야 되는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참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 인구 증가, 그리고 건설 현장 인력이 부족해서, 그리고 또 이자가 오르다 보니까 건설회사 자체도 돈이 많지 않죠. 이 사람들도 론을 받아야 되는데 모기지를 받아서 건축을 착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인구는 많은데 이제 수요 공급이 안 맞는 거예요. 수요는 여전하거나 더 올라가는데 공급이 어쨌든 줄고 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다. 근데 하나의 변수는 경기는 확실히 침체하고 있다. 뭐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것 자료 볼까요? 보면 이제 트렌드가 여기 보이나 모르겠네요. 트렌드가 어쨌든 이게 평균을 떨어졌어요. 그래서 확실히 빌로우 트렌드다. 확실히 지금 경기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통계적으로 잡히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게 이제 앞으로도 변수긴 할 텐데, 근데 문제는 여기가 경기는 떨어져도 인구는 늘다 보니까 집값이 떨어지면 이때가 기회구나 하고 달려드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떨어져도 많이 떨어질 것 같다.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오늘도 또 대략 둘러본 또 부동산 뉴스였습니다. 남은 오늘 하루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